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처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주권 적체 건수가 3년 연속 감소하면서 영주권 취득 기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의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기준 미 전국 이민서비스센터에 계류 중인 사전판정분 I-485는 모두 12만 4,52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14년 4월에 12만 9,568건에 비해 5천여 건이 감소했고 2013년과 비교하면 35%나 줄었습니다. 한때는 20여만 건을 훨씬 웃돌기도 했던 영주권 적체 건수는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순위별로는 유일하게 우선 일자가 적용되고 있는 3순위 적체가 47,212건으로 가장 많았고 2순위 적체 건수는 45,62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2순위와 3순위는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한 반면 취업 1순위 영주권 적체 건수는 크게 늘었습니다. 과거 3순위에 집중됐던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영주권 취득 경로가 1순위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인들의 투자 이민 열기로 중국인에 한해 우선 일자가 적용 중인 5순위 투자 이민은 적체 건수 699건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즐겨 찾는 한식당 위생 상태는 안전할까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A등급을 받는 한식당 비율은 70%로 나타났습니다. A등급을 받는 뉴욕시 전체 식당보다 낮았습니다. 보건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 위생검사를 받은 260개 한인식당 가운데 70.7%에 해당하는 184개 업소가 A등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등급은 15곳 5.7%, C등급은 1곳 0.3%로 조사됐습니다. 등급 보류 업소도 55곳 21%에 달했습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뉴욕시 전체 식당 24,161곳 중 A등급을 받은 업소가 85%인 것과 비교하면 14%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전체 식당 중 B등급을 받은 업소는 909곳 3.7%, C등급은 84곳 0.3%, 등급 보류는 261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퀸즈 한식당의 경우 163개 중 118개 72%가 A등급을 받았고 B등급은 8곳, C등급은 1곳, 등급 보류는 31곳이었습니다. 맨해튼의 경우 총 79개 업소 중 A등급을 받은 식당은 53곳 67%였고 B등급은 6곳, 등급 보류는 18곳이었습니다. 한편 B나 C등급을 받은 한인업소가 가장 많이 적발된 사항은 개인 위생상태 불량이었고 식품 온도와 보관 규정 위반, 기구 및 시설 유지 보수 불량, 쥐와 바퀴벌레 발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뉴저지에서 한인은행으로 재탄생한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욕에도 지점을 개설하고 영업망을 더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욕 베이사이드점이 공식 개점했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가 지난해 11월 뉴저지 포트리에 지점을 열고 한인 고객 유치에 나선 데 이어 뉴욕에서도 본격적인 고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는 오늘 뉴욕 베이사이드 노던 209가에 지점을 공식으로 개점하고 고객 맞을 채비를 마쳤습니다. 뉴욕에서는 첫 번째 지점입니다. 저희들이 베이사이드에 지점을 열어가지고 뉴욕 지역 쪽에 우리 고객들에게 여러 가지 예금 수신 업무도 제공하지만은 특별히 저희들이 신경을 쓰는 것이 스몰 비즈니스론 대출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는 다른 은행보다 이자율이 더 높은 예금 상품을 제공하고 고객 맞춤형 대출 서비스 등 차별화된 종합금융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퍼스널 체킹 어카운트는 수수료가 없으며 업계 최초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입출금이 가능한 머니마켓의 경우 10만 달러 이상 입금 시 0.85%, 50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1%에 가까운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기업들을 위한 SBA 융자 등 대출 상품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어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SBA 융자 전문 은행인 저희 뉴 밀레니엄 뱅크는 은행의 캐치프레이즈인 찾아가는 서비스, 현장 상담 그리고 신속한 진행으로 많은 고객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한인들이 주축이 돼 인수한 뉴 밀레니엄 뱅크는
1년여 만에 흑자로 전환하며 내실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 프로젝트가 장기 표류할 전망입니다. 7번째 시공사 선정이 또 유찰됐는데요. 연내 착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 신축 프로젝트는 지난 2012년 12월 처음 시공사 선정 작업을 시작했지만 벌써 7번째 유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찰을 계속해서 실시할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데다 또다시 유찰될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은 올해 착공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맨해튼 32가 한인타운 인근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추진되어 온 뉴욕 코리아 센터는 이미 2009년 3월 부지 매입 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낮은 공사비 책정과 까다로운 시공 여건 등으로 시공사 선정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차 입찰 때부터 공사비를 80억 증액하고 사업 재개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결국 유찰됐습니다. 한인건설업계 관계자는 충분히 예상됐던 결과라며 이 정도 증액으로는 이번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 부처가 적정 공사비를 책정하지 않는 이상 뉴욕 코리아 센터 건립 프로젝트는 장기 표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경의 티켓 발부 할당제가 사실이 될 것 같습니다. 뉴욕시경은 부정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레이먼드 켈리 전 뉴욕시경국장과 조셉 에스포지토 총경이 경찰의 티켓 할당제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5일 뉴욕주 맨해튼 지법에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8년간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녹음 기록에서 소환장과 같은 단어가 들어간 내용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 변호사들은 삭제된 일부 이메일을 제3의 기관을 통해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복구된 이메일에는 50시간이나 일하면서 체포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는 내용과 안전벨트 단속으로 체포한 건수가 이렇게 적은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한 재판은 2016년 초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뉴욕시경은 티켓 할당제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LG 신사옥 건립이 원만한 해결로 일단락된 듯 했지만 또다시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항소 결과에 따라 신사옥 건축이 무산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LG와 환경단체 측은 신사옥 높이 문제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신사옥 건축에 대해 처음 소송을 제기했던 뉴저지주의 잉그루드 클립스 주민은 소송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잉그루드 클립스 타운 조정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캐롤 제코비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코비와 또 다른 잉그루드 클립스 주민인 마르시아 데이비스는 2012년 2월 조정위원회가 8층 143피트 높이의 LG 신사옥 건축 허가를 내주자 타운 정부의 월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2013년 8월 1심에서 주 법원이 LG의 승소 판결을 내리자 두 사람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LG 측이 패소하면 신사옥 건축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신사옥 부지는 고도 제한이 35피트이기 때문에 이를 유예한 타운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건축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 매부니의 입대 정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부니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비시민권자 외국인들의 능력이 인정을 받으면서 군사력 강화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근 열린 2025 모병계획 정상회담에서 미 육해공군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매부니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미 군사력을 효율적으로 증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쿼터로 제한되고 있는 매부니 프로그램의 군 입대 정원을 확대하고 외국인 모병을 늘려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군 고위 관계자들은 특히 해외 출생자가 군 입대에 월등한 자격을 갖췄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모병이 향후 육군
미군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의 공동 저자인 마가렛 스톡은 미 육군에 입대한 해외 출생 비시민권자의 미군 보직 시험 성적이 미국 시민권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매분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외국인 선발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외국인으로 선발된 육군 가운데 71%는 대학 학위 소지자로 나타났다며 군 입대 자격을 두루 갖춘 외국인을 통한 군사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예방접종에 새로운 규정이 발효됩니다. 앞으로는 킨더가든 입학부터 의무적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발효되는 뉴욕주 보건국의 새 규정에 따라 킨더가든에 입학하는 6세 미만 학생들은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공립학교 입학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예방접종 증명서 시작 연령이 6세였지만 이제는 킨더가든 입학 때에도 의무적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건국은 여전히 종교나 의료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국의 바뀐 규정에 따르면 2015에서 16학년도 킨더가든 입학생부터 12학년까지는 홍역과 이하선염, 풍진의 신 3종, 전염병 혼합 백신인 MLR을 모두 접종해야 합니다. 수두는 킨더가든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물론 초등학교 입학생 6학년과 7학년 학생들도 2회 접종해야 합니다. 소아마비 백신은 킨더가든 1, 6, 7학년생이 4회 접종해야 하고 4살 전후로 3번째 접종을 마쳤을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한편 전국 13개 주 2만 7천여 개 학교의 백신 접종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에 있는 학교 7곳 중 한 곳은 백신 접종률이 9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회를 통해서 장학생을 선발했던 조 파운데이션 장학재단이 올해부터는 직접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올해에도 장학생 7명에게 각각 $2,000의 장학금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조 파운데이션은 조병창 전 뉴욕 한인 회장이 지난 2007년 한인 청소년 정체성 확립 및 형편이 어려운 학생 돕기를 목표로 설립한 순수 가족 재단입니다. 조 파운데이션은 지난해까지 100명 이상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해까지는 뉴욕 한인회와 뉴저지 한인회를 통해 장학생을 선발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재단에서 직접 장학생 선발을 주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뉴욕 한인회는 내분으로 논란을 겪고 있지만 한인회 사정 때문에 장학 사업을 멈출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파운데이션은 올해 7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각각 $2,000씩 장학금을 전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오는 가을 학기 대학 입학 예정자 또는 현재 대학 재학생입니다. 지원서는 조 파운데이션 웹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고 접수는 오는 8월 10일까지, 장학생은 8월 25일 재단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건강한 여름방학을 보내기 위해 학생들의 특기와 취미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한인타운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술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박시문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한미여성회 사무실입니다. 5살부터 8살까지의 어린이들이 미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망만한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어린이.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도 정성을 다합니다. 한미여성회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한 미술 클래스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강사들이 나와 어린이들에게 미술의 기초부터 가르칩니다. 한미여성회는 재료비 외에 수업료를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참석했으면 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한편 중고등학생들에게 미술을 지도하는 학원도 있습니다.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학생들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방학이지만 학생들은 대학교 입학 준비를 위해 학원에 나옵니다. 학생들의 손놀림이 연화가 못지 않습니다. We're constantly focusing on building our students' creativity, and we specialize in art programs for students in grades kindergarten through 12th. 여름방학을 맞은 자녀들의 취미나 특기를 살려줄 수 있는 곳들이 많지 않은 한인타운. 방학 기간 동안 특기와 취미를 살릴 수 있는 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시몬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신체 일부를 바꾸는 수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철학적, 윤리적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연구진이 개발한 의조. 발바닥에 센서로 오는 자극을 잘린 다리의 신경에 전달해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Wanneer van steinsteckdung gespielt ist, was vorher nie der Fall war. Wanneer auf ein Holzstück gesteigt gespielt ist. 감각 의족을 끼면 없는 다리에서 통증을 느끼는 환상통도 사라집니다. 아예 머리에 다른 사람의 몸을 통째로 이식하는 이른바 프랑켄슈타인 수술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신경외과 의사가 러시아의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에게 2017년 뇌사자의 몸을 이식하는 수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자의 머리와 기증된 사람의 몸을 폴리에틸렌 글리콜로 접합한 뒤 환자는 접합 부위가 붙을 때까지 3-4주간 인공 혼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I was pretty sure that I could do it. The chances of this working are 90%. 수술에는 신경외과와 혈관 전문가, 정형외과 전문의 등 150명 규모의 의료진이 투입되고 수술 시간만 36시간이 걸립니다. 비용도 13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수술이 가시화되자 논란에도 불이 붙고 있습니다. 수술의 기술적 위험성을 넘어 남의 몸이나 기계 몸을 가진 나를 과연 나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부터 부자들이 몸을 갈아 끼우며 영생을 추구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논란은 광범위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자유의 여신상에 한글로 된 안내서가 비치될 전망입니다.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교수는 올 하반기 자유의 여신상에 한글 안내서 비치를 시작으로 뉴욕 내 역사적 명소들의 한글 안내서를 비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그라운드 제로에도 한글 안내서 비치를 추진 중이라며 2020년까지 유럽의 관광 명소에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플로싱 한인 밀집 아파트 주차장에서 의문의 연쇄 차량 터리가 발생해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피터구 뉴욕시 의원실은 백구경찰서에 조속한 사건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비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 측도 한인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지원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앞으로 2주간 NQR 전철 노선에 대한 야간 철로 보수 공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일정은 6일에서 10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 13일부터 17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입니다. N전철은 이 기간 퀸즈 디트마스 블로바드에서 퀸즈보로 플라자역, 브루클린 스틸웰 애비뉴에서 코트 스트릿역만 운행합니다. Q전철은 맨해튼 지역에서 D전철 노선으로 변경되고 R전철은 이 기간 심야 운행이 중단됩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FDR 도로의 재포장 공사에 1,1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이고 어제부터 6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보수 공사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진행되고 1개 차선이 통제됩니다. 우선 6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은 FDR 드라이브 로 이스트 사이드 북쪽 방향과 몽고메리 스트릿과 휴스턴 스트릿 구간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후덥지근한 날씨에 간간히 흐리면서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무덥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토요일도 맑으면서 무덥겠으며 곳에 따라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